말을 뒤로한 채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대한민국의 역사. 슬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 민주시민의식, 나아가 세계시민으로까지 학생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수 11구 항쟁과 제주 4.3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픈 상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평화와 공존, 인권 및 아픈 역사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 포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박찬혁입니다. 오늘 포럼은 제주 4.3 사건 후세대인 청소년들이 이 자리를 빌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뿐이 아니라 평화 교류 플랫폼 구축 및 협력의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교육 과정 속 4.3 평화, 인권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림여자중학교 박혜준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순서라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박혜준 학생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4.3과 함께하는 수업 사례를 발표할 한림여자중학교 박혜준입니다. 평화와 4.3,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뒤로한 채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대한민국의 역사. 저희는 이 역사로 평화를 배워나갑니다. 역사로 배우는 평화, 그리고 평화와 함께하는 수업.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한림여자중학교의 4.3과 함께하는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와 함께하는 4.3, 계속되는 4.3, 여순 11구와 함께하는 4.3, 마지막으로 제주어와 함께하는 4.3까지. 먼저 교과와 함께하는 4.3입니다. 저희 학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미술 이렇게 5과목과 함께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어 시간에는 현기영 작가님의 소설 순이 삼촌을 읽고 순이 삼촌의 내용을 만화로 그리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역사 시간에는 4.3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인물 프로필 만들기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원티드, SNS, 그리고 사랑을 찾습니다 전단지 등 다양한 형식의 인물 프로필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4.3 현수막 문구 공모 수업도 진행하였는데요. 이 문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우리의 관심 속 4.3 피어나다라는 문구입니다. 또 과학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4.3 사건 당시의 기후를 연상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미술 시간에는 게르니카 작품을 패러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이 게르니카 작품은 4.3 사건과 비슷한 스페인 내전을 담은 화가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과 같은 경우는 선인장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월령리를 담은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한라산을 담은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저 보시면 한라산으로 보이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면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미술 시간에 진행한 게르니카 작품과 4.3 사회 역사 시간 때 진행한 현수막 공모 수업으로 이렇게 우리의 관심 속 4.3 피어나다라는 4.3 70주년 현수막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동아리 시간에도 4.3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요리 동아리 시간에는 순이 삼촌을 읽고 그 속에 나온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메뉴는 매년 4.3 주기 저희 학교에 급식으로 나옵니다. 또 미술 동아리 시간에는 4.3 시각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픽토그램, 타이포 디자인, 엠블럼, 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되는 4.3 수업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업은 모두 코로나19 이전의 수업들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학교를 나오는데도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큰 제약이 있었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고 4.3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진은 이현주 선생님께서 저에게 원격 4.3 수업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저희를 위해 원격으로나마 4.3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4.3을 추모하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런 제주 4.3 유적지를 지도로 나타내고 퍼즐로 만든 작품도 만들어지고 제주 4.3을 담은 일러스트 엽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뒷골장성 이야기라는 제주 4.3 유적지를 담은 동화책도 제작하였습니다. 이 뒷골장성이라는 장소는 제주 4.3 유적지로서 정말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로선 그저 한 식당의 주차장으로만 쓰이는 유적지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4.3 유적지가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동화책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올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는 1학년 학생의 미술 작품입니다. 이렇게 4.3 당시의 배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또 이렇게 4.3 지역 4.3, 한림 지역 4.3 유적지 투어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각 자리에 위치한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인포메이션은 4.3에 대해서 알고 또 유적지를 탐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3학년 선배님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4.3 사건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꾸준히 배워나가 앞으로도 4.3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올해 진행한 교과연계 수업입니다. 이렇게 국어 시간에는 4.3을 담은 시를 읽고 시화로 만들어내는 시로 만나는 4.3 전시회를 진행하였고요. 또 역사 시간에는 4.3 사건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4.3 비주얼 싱킹도 제작하였습니다. 또 과학 시간에는 3D 프린터와 3D 펜을 이용하여 4.3 기념 작품을 만들었고요. 체육 시간에는 사제동행 4.3 연계 43만 보 걷기를 진행하여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3 전시관을 만들어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순 11구와 함께하는 4.3입니다. 이번 2021년 여수 순천에 위치한 안산중학교, 팔마중학교와 함께하여 여순 11구 그리고 제주 4.3 공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한림여자중학교 학생들은 복면가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과 여순 11구를 함께 담은 가면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작한 작품으로 하나의 동백나무에서 4.3과 여순 11구가 두 가지로 뻗쳐나가 그리고 가운데서 분홍빛 동백꽃을 피우는 가면입니다. 제주 4.3과 여순 11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해야 하는 역사이며 이 둘이 함께해야만 희생자분들이 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4월에는 여수 순천에 위치한 친구들이 저희 한림여자중학교와 제주 4.3에 대해서 배웠고 10월에는 저희가 여수 순천으로 가 여순 11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제주 4.3과 여순 11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한 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저희는 더욱더 알아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주어와 함께하는 4.3입니다. 이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함께한 제주어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제주의 역사, 제주의 단어, 제주 4.3, 마지막으로 제주 해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보드게임을 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에 숨겨진 아픔의 제주로라는 4.3 유적지 투어 지도도 제작하였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그리고 조천읍에 관한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표준어, 제주어, 영어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과와 함께하는 4.3, 계속되는 4.3, 여순 11구와 함께하는 4.3, 그리고 제주어와 함께하는 4.3까지 저희 한림여자중학교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로 평화를 배워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를 배워나갈 것이며 그리고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림여자중학교 박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림여자중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제주 4.3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미술과 같은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4.3 수업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만들어낸 4.3 관련 다양한 작품들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학생들이 직접 여수와 순천을 찾아 여순 11구까지 직접 알아가는 수업 풍경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와 함께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까지 함께 배워가는 한림여중 학생들의 모습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멀리 서울에서 온 친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제주 4.3 알리기라는 주제로 마곡중학교 원지용 학생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자치를 통한 제주 4.3 알리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마곡중학교 학생회장 원지용입니다. 제가 다니는 마곡중학교를 소개해보자면 저는 학생 자치와 제주 4.3 활동 이 두 가지를 열쇠말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열쇠말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마곡중학교 학생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 4.3 활동이 학생자치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중학교 학생자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마곡중학교가 학생자치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곡중학교 학생회의 틀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제주 4.3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마곡중학교 학생회 구성입니다. 마곡중학교는 정교회장단과 8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한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곡중학교는 게다가 부장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곡중학교 부장들은 정교회장뿐만 아니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마곡중학교의 민주적 선거 문화인데요. 마곡중학교는 민주적인 선거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을 뽑고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의 모든 활동을 관리하면서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만든 공약집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마곡중학교만의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후보자들과 모두 대강당에 모여서 학생들 앞에서 자유롭게 공약에 관해 토론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관심만으로 정부회장을 선거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곡중학교 제주 4.3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마곡중학교는 제주도 2017년에 진행된 제주도 4.3 교육연수에서 갔다 오신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마곡중학교 학생회는 어떻게 하면 제주 4.3을 더 효과적으로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 나온 것이 바로 제주 4.3 민주시민 부스를 마곡중학교 축제인 삼박골 축제에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곡중학교 학생회 민주시민 부스는 4.3 관련 벽화 그리기, 제주 4.3 관련 삼행시 짓기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와 학생들이 벽보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벽보를 제작하고 삼행시를 쓴 모습이고요. 학생들이 꽃을 직접 만들어 제주 4.3 기념관에 헌화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2017년도 민주시민 부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미국 진상규명 서명용지와 손편지 제주범국민위원회에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마곡중학교 삼박골 축제의 부스 중 하나로 미국 진상규명 서명용지 작성과 손편지를 제작하는 부스를 제작해왔는데요. 미처 부스 때 서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모든 학생이 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제주범국민위원회 분들은 제주 지역이 아닌 서울 지역에서 4.3을 알리는 데 힘쓰는 학교가 있다면서 감동을 주셨고 많은 칭찬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서명용지의 모습이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손편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018년의 활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마곡중 삼박골 축제에서 작은 규모로 4.3을 알리는 데 활동했다면 2018년에는 강서연합과 함께 학생회를 알리는 데 제주 4.3 활동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이 학생회에서 연합교사회의와 강서연합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학생들이 제주 4.3 평화기행을 갔다 온 것입니다. 학생들이 묵념 중이고 범국민위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병디 공동장지 4.3위원회를 방문한 모습이고 학생들은 제주 4.3 활동을 직접 다녀옴으로써 제주 4.3을 체험하고 직접 의미 있는 활동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제주 4.3 국민문화제에 참가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4.3 문화재의 모습이고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주 4.3 걸개 그림인데요. 분홍 동백이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이고 붉은 동백이 제주 4.3 불타버린 중산간 마을 투토화 작전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마곡중학교 행사부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제 2019년도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2018년도에는 강서연합과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다면 이제는 마곡중학교 학생회만의 활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마곡중학교가 3, 4, 5월 인권평화 통일의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3, 4, 5월 인권평화 통일의 주간은 무엇이냐? 바로 3, 4, 5월은 역사적으로 많은 활동이 일어난 달인데 이를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고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구성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식,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우기 위해 설치된 활동입니다. 그리하여 학생회에서는 홍보부에서 제주 4.3 홍보 포스터 그리기, 행사부에서 동백꽃 조형물 설치, 문예부에서는 4.3 이미지 그리기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직접 동백꽃을 제작하고 동백꽃을 제주 4.3 조형물로 설치한 모습인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등하굣길에서도 4.3을 한 번씩 보며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등굣길 행사에서 제주 4.3 엽서 등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주 4.3 문예부의 활동인데요. 바로 4.3을 이미지로 그려 4.3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4.3 관련 이미지 그리기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동백꽃이라는 4.3을 상징하는 소재로 4.3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것은 학생회가 2019년에 광화문 부스를 운영하는 영상인데요. 제주 4.3에서 관련 벽보를 만들고 그런 활동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작가님들 같은데? 네, 이렇게 2017년, 2018, 2019 제주 4.3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교내 활동, 교회 활동 등 활발한 제주 4.3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마곡중학교 학생들은 언택트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곡중학교 유튜브를 창설해서 영상으로 제주 4.3을 알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2020년에 학생회는 광화문 제주 4.3 72주년 추념식에 참가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티셔츠를 입고 추념식에 참가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티셔츠가 직접 만든 티셔츠인데요. 100배의 정명을 만들고 제주 4.3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202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발한 영상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제주 4.3 사건 활동 동백꽃을 제작하는 영상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없지만 좀 이런 기쁨, 무죄가 된 그런 기쁨을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고 문제집도 자르고 이런 활동을 통해 정말 4.3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고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4.3을 기억하며 공유한 행사에서 만든 동백꽃은 제주 4.3 73주년 서대문양무소 벽에 달았고 마곡중학교에서 조형물로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서대문양무소 추념식에서 참가하여 헌화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번에는 2021학년도에는 정말 특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제주 4.3과 관련하여 국어, 역사, 미술 이 세 교과가 융합해서 4.3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는 점인데요. 바로 마곡중학교 순위삼촌 모의재판 활동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순위삼촌을 읽고 순위삼촌에 등장하는 주동자를 피고인으로 세워 제주 4.3 모의재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하여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우리에게 제주 4.3으로 불리는 사건, 당시 1947년 4월 30일에 제주도에 들어와 제주도에서 진압작전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피고인은 1947년 3월 1일경 일어난 발포 사건을 계기로 1948년 1월 20일 시행된 제주도 진압작전의 핵심 인물로서 당시 제9연대를 이끌어 모든 중산간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아무 죄 없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다는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긴 했으나 미처 내려오지 못한 주민들은 물론 소개령이 아직 안 내려졌거나 아직 내려가지 못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까지 토벌대에 의해 모조리 살해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리 고지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살해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적으로 박순희와 그 이웃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겨 그로 인해 피해자 박순희는 그 당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쇠약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해 평생 고생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 이웃 상수를 포함한 당시 제주도민들이 자신의 출신을 숨기며 살아야 할 만큼 제주도민에 대한 인식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을 살해죄, 개헌법 위반죄, 민법 제751조 제3위의 손해배상으로 기소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순위삼촌 모의재판을 통해 제주 4.3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순위삼촌 모의재판 후 현경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속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의재판했다는 또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과물에 대해서 내가 접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걸 보고 정말 감동이죠. 네, 물론 다른 어떤 일부 학교에서도 4.3을 기리는 행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마곡 중학교에서 세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마곡중학교 제주 4.3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마곡중학교가 제주 4.3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마곡중학교의 자치활동과 4.3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설명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곡중학교 학생들은 제주 4.3 알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작은 민주시민 부스에 시작해서 강서연합, 여러 언론들이 제주 4.3을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곡중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4.3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 자신이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슬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 민주시민의식, 나아가 세계시민으로까지 학생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4.3 현경 선생님께서 제주 4.3은 축제, 문화로 즐겨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런 제주 4.3 활동을 통해 이제 앞으로는 사회에 제주 4.3이라는 것이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곡중학교만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마곡중학교가 같이 해나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곡중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 4.3은 아프고 슬픈 역사입니다. 마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상처에 연고를 발라 상처를 치유하듯 저희 마곡중학교 학생자치활동이 연고 새살을 돋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중학교 원지용 학생은 학생 자치와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7년부터 시작된 4.3 활동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셨죠. 일단 2017년에는 마곡중학교 축제에서 작게 제주 4.3 부스를 만들며 시작했는데요. 해가 바뀌며 강서 지역 13개 학교와 연계 활동을 하며 제주 4.3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서는 3월, 4월, 5월을 인권 평화 통일의 달로 선정, 학생들 스스로 평화 문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힘들었던 2020년, 2021년에도 4.3 특별법 축하 영상 제작 등 교내 행사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아픈 역사지만 올바로 배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곡중학교 학생자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 팔마중학교 전하연 학생이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발맘 여수 11구 그리고 제주 4.3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팔마중학교 발맘 역사 속으로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전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남형 학생중심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발맘 역사 속으로 팀의 활동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 이름이 조금 독특하시죠? 저희 팀 이름에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가진 발맘이라는 순우리말이 쓰였는데요. 이처럼 저희 팀 이름에는 한 걸음 역사에 대해 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서 여순 11구 항쟁과 제주 4.3 항쟁을 알리기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란 오직 전라남도에서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전남형 학생중심 교육 활동입니다. 저희 팀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평화인권 수업 및 현장 체험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중학생 눈높이에 흥미있는 접근 방법을 통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올바르게 알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초반에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제주, 여수, 순천을 답사하고 제주 4.3과 여순 11구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한 뒤 캐릭터 및 굿즈 제작, 그리고 교내 행사로 학교 학생들에게 역사를 알리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부터 저희의 프로젝트 활동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작한 R3 역사 영상이란 알지 못했으나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하는 역사를 담은 다크투어 영상입니다. R3 역사 순천편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조곡동 장대공원, 순천 동천, 순천 매곡동 학살지, 순천대학교, 순천 팔마체육관 안에 있는 위령탑, 신전마을을 답사하며 표지판을 따라 영상을 찍었고, 여순 역사관에도 방문해 여순 담당 순천 공무원님께 설명을 들으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R3 역사 여수편에서는 인구부 전투지, 진남관과 이수신 광장, 여수중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여수 백비와 마레터널, 형제묘를 총 5km를 직접 걸어다니며 표지판을 찾아 열심히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또한 여순항쟁을 테마로 하여 작품 활동을 하시는 박근만 화가님의 전시회를 찾아가서 전시 작품 설명도 듣고 그분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 중인 작품도 보고 유족으로서 작가분과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만 역사 속으로 팀입니다. 저는 팀장 전하연,
저는 부팀장 문석형. 저는 팀원 전도환. 저는 팀원 한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고!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알아볼 이곳은 바로 구부러진 지형 때문에 인구부라 이름 붙은 인구부 전투지입니다. 첫 번째 지형을 한소리 팀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준 여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 1948년 10월 24일 진압군과 십자군대 일부 군인 및 지방 과익 간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대표적인 격전지입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여수서초등학교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여순 사건 진압 이후 10월 27일부터 경찰, 진압군, 우익 세력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손가락질로 여순 사건 협력자 색출을 했던 곳입니다. 이때 이 손가락질을 손가락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손가락총에 지목된 사람들은 직결 처형을 당하거나 교도소로 압송되거나 군사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주민들 간의 작은 불화로 손가락질을 당해 학살을 당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이곳은 동산초등학교 실용자들 중 700명의 민간인들이 끌려와 학살당한 곳입니다. 원래 위령비에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말들이 쓰여있기 마련인데 여순 위령비에서는 차마 말 못한 사연들을 전 6개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강한 민족의식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방문하였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팀원이 직접 투어 코스를 짜서 자신의 투어 가이드가 되어 영상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투어를 맡게 된 문석형입니다. 네, 저희 오늘 지금 어디 있냐면 조천읍의 부평원 여분숭이 사삼기념관에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에서는 부천리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직접 만들었던 좀 3시간 정도의 노동의 결과물인데 이 노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곳을 저기는 애기 무덤에 한번 놓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고요. 내려가면 수면보다 한 저기 위가 들어오잖아요. 벽위에와 벽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고 좀 꺼져 있다. 좀 파여 있다. 그래서 이제 우승밭이고 이거 바로 순이삼촌 군학교입니다. 순이삼촌은 1978년에 제주 사삼에 대한 것이 금기시되었을 때 이제 최초로 그래서 알리고자 한 한기영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글에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기적에 이리저리 쓰러져 있는 이유는 학살 당시 여기저기 쓰러진 희생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애기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좀 많이 담고 있지 않나, 아픔과 그 슬픔을 많이 담고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사탑은 제주 4.3의 비운을 상생과 평화의 이름으로 말끔히 씻어주고 이같의 애군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세워진 곳입니다.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한소리 투어와 전도환 투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소리 투어에서는 잃어버린 마을 군을동 예터와 하기중학원 예터, 비학동산, 진아영 할머니 삼터에 방문하였고, 전도환 투어에서는 백조 일손지지, 서다오름, 알뜨르 비행장, 평화예터, 무등이앗 마을 최초 학살터, 무등이앗, 그리고 잠복학살터에 방문했습니다. 소리의 설명은 마치 구연 동화를 읽어주는 것 같아 좋았고, 표지판이 없는 것도 열심히 찾아내어 설명해주는 모습에 조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인 도환이는 투어를 항상 웃음으로 이끌어주면서도
영상을 찍을 때는 사뭇 진지해져 조금 의외였고 또 그런 점이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맘발맘팀의 한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잃어버린 마을인 고늘동 예터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잃어버린 마을이란 제주 4.3 당시 불에 전소되어 버린 마을을 말합니다. 그럼 이곳 고늘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는 이렇게 산천초목만 존재하지만 과거에 이곳은 마을이었습니다. 옆에는 바다도 있고 식물도 잘 자라서 반농반어의 형태를 꾸리던 이곳 고늘동에 살던 사람들은 1949년 1월 4일 불시에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많은 주민들은 희생당했으며 마을은 다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변을 걸어다닐 수 있는 길만 터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학살터였던 학원동의 비학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토벌대가 민간인 약 36명을 집결시켜 총살시킨 장소입니다. 이곳에서의 사건 중 하나를 말하자면 큰 나무에 임산부를 매달아 놓고 대검과 철창으로 찔러 죽인 비윤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그 끔찍한 일을 연상시켜 이후 주민들은 그 팽나무를 베고 여기 있는 이 학원 동민회관을 지었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의 흔적을 찾아보려 해도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주 4.3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곳은 진아영 할머님의 삶터입니다. 진아영 할머님은 1949년 1월 고향집 울담 밑에서 무력으로 반대팔을 쳐 없애려는 토벌을 나온 경찰이 발사한 총탄에 턱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토벌대는 할머니를 인민유격대로 오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치료 한번 제대로 못한 채 그 아픔을 견뎌내셨습니다. 할머님은 이때부터 턱에 하얀 무명천을 두르고 다니셨고 자신의 이름 대신 무명천 할머니로 불리었습니다. 제주 4.3으로 인해 그저 무고한 민간인이었던 할머니는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후유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폭력의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하연 투어를 갔습니다. 저의 투어에서는 제주 4.3 공원을 주로 둘러보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관덕정에도 잠시 들렀습니다. 부족했지만 저의 설명이 이해했는데 충분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립톡 디자인을 통해 저희가 직접 제작한 캐릭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주 4.3 항쟁과 여순 11구 항쟁에 관련하여 제주 4.3 항쟁 때 먹은 조로 만든 주먹밥인 조밥이와 손뜨개질한 여순 11구를 상징하는 손뜨개질한 동백꽃인 발마미를 캐릭터로 제작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립톡에는 조밥이와 발마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그립톡은 제주 4.3 항쟁과 여순 11구 항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 각각 동백동산과 동천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조밥이와 발마미의 마지막 사진이 담긴 그립톡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활동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지난번 여수에서 개최된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직접 한림여중에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한림여중이 여수에 방문해 주었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발표회에서 한림여중 학생들과 안상중 학생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저희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발표회 이후에는 학교에서 여순 11구 항쟁 추모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학생회가 주관하여 여순 11구 항쟁에 대한 짧게 소개해주는 영상을 보여주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송을 진행하였고 점심시간에는 저희 발맘발맘 역사 속으로 팀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주고 굿즈도 거의 다 받아가 여순 11구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 함께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느꼈고 뿌듯했습니다. 저희 팀이 정말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 발맘발맘 역사 속으로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비록 학교 생활과 동시에 작업해야 하여 완벽한 퀄리티의 영상들은 아니며 아직 수정 과정 중에 있는 영상들도 있지만 바쁜 와중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만든 영상들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노트 뒷면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여순 11구 항쟁과 제주 4.3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픈 상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천 팔마중학교 전하연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여순 11구와 제주 4.3 평화인권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 체험을 하며 지역에 숨겨진 역사를 배워가는 과정과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행된 제주 청소년 온라인 평화 포럼 평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아픈 역사지만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억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화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을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6명의 발표자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